자, 이제 한자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주요 한자어 100개를 이음절 한자어 중심으로 했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주요 한자성어 100개를 또 2시간에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한자성어 역시 한자를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한자성어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신 거잖아요. 국어시험 꼼꼼하게 준비하셨을 것이고 또 생활 속에서 한자성어가 더 자주 노출되어 있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좌우명 같은 한자성어도 있을 거고요. 또 신문 또 그 이외에 TV 이런 언론 등에서도 자주 한자성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숙한 한자성어도 있고 낯선 한자성어도 있겠지만 역시 경기도 전입시험에 맞는 또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 또 자주 경기도에서 언급이 되는 한자성어들을 우선순위로 제가 또 뽑으려고 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매년 연말에 올해의 한자성어 이런 걸 뽑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도 과거 공무원 시험에 활용되기도 했었고 우리 전입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로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한자성어로 본다면 앞에 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된 한자성어 정말 많잖아요.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청렴 결백하기도 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들도 물론 있겠죠.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한자성어라는 것을 매년 한 1,100여 명 정도 되는 교수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올해 한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몇 퍼센트,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걸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대체로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점, 권력층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질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성어들도 많습니다. 또 경기도청 보도자료 등에서 언급된 한자성어나 놀랍게도 제가 기출 한자성어를 5개 보여드릴 건데 그중에 하나가 과거 김동연 도지사가 당선이 됐을 때 그러니까 2022년인데요. 당선됐을 때 했던 인터뷰에 있는 한자성어를 문제로 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경기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겠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 한자성어 100개를 제가 이제 선별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한자성어는 사자성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삼음절로 된 한자성어들도 있고 이음절로 되어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사자성어의 특징이 어때요? 두 글자가 뜻글자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술, 술목, 술보 등등처럼 결국은 두 글자씩 묶어서 하나의 완전한 사전적 의미를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한자를 생각하면서 의역보다는 일단 직역에 가깝게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어와 관련된 고사 이 한자성어가 삼국지에서 유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옛날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 그냥 쭉 이어져 온 거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고사나 유래와 함께 이해하면 더욱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정말 서점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로 된 한자성어도 있죠. 또는 정말 이야기 형태 이런 유래들만 고사만 모아놓은 그런 또 책들도 있어요. 가볍게 접근하셔도 좋고요. 또 실제 우리 시험에도 출제되었지만 유사한 의미 예를 들어서 협동과 관련된 성어다. 그러면 뒤에 나오지만 동고동락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고통도 즐거움도 서로 함께한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왜 손뼉이 울랴 고장난명이라고 하죠.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 원래 뜻은 2개지만 그중에 하나의 뜻으로 본다면은 박수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이런 협력, 협동, 상부상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묶어서 공부해도 좋고 또는 노력과 관련된 성어라든지 이런 뭔가 유사한 의미의 성어들, 효와 관련된 성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기왕이면은 예문과 함께 이 성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활용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앞에 한자와 마찬가지로 이 한자 성어도 가능하면 제가 빠르게 하더라도 2번 정도 반복은 해드리고 또 가능하면 한글 없이 한자로 보여드리고 또 한글 없이 한자로 끝내도록 할 거예요. 반복할 수 있도록. 자, 양은 많지만 부지런히 가볼게요.
자, 일단은 기출 한자성어라고 해서 제가 5개 정도 복원해 주신, 정말 소중하고 고맙게 복원해 주신 사례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한자만 드린 거예요. 고장난명. 자, 2글자씩 보라고 했었잖아요. 외로운 손바닥은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식으로 바로 왜 손뼉이 울랴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장난명은 뜻이 2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협동과 관련된 성어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다고 했었잖아요.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실로 고장난명이구나. 누가 나를 좀 도와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이죠. 자, 2번째는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 너 왜 걔랑 다퉜어? 그러면 그냥 내가 걔를 그냥 괜히 혼자 미워했겠어. 걔도 나한테 자꾸 막 건드리고 시비를 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박수도 결국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누군가 뭔가 맞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리가 난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다만 이제 1번의 뜻으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이 속담으로도 친숙하잖아요. 자, 고장난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성어를 설명하는 데에도 저는 4장의 PPT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한글 없이 한글 붙이고 뜻과 함께 다시 감추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2번째 교각사루이군요. 교각사루. 직역해도 되겠죠.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였다는 거죠. 뿔을 바로잡으려다, 교정하다라고 치아교정, 시력교정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였어요. 자, 그래서 교각사루.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더 지나쳐 잘못됨. 이것도 공무원과 관련된 거죠. 앞에 고장난명도 그런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책 일을 할 때 뭐 하면 안 된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황과정 또는 교황과직, 교각사루, 과유불급 넓게는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뭔가 정책을 바로잡기는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기존의 것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자, 이렇듯이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기는 했어요. 다만 그 방법이나 정도가 어떻게 과유불급,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다시 한번 같은 말 교황과정, 교황과직죠. 그래서 교각사루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시험 문제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3번째 성어는 워낙 친숙하니까요. 동고, 동락. 그래서 고생도 함께 하는 거죠. 즐거움도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협력과 관련된 우리 앞에서 상생이라는 한자어를 공부하기도 했었잖아요. 상생의 정치도 있고 또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도 동고, 동락이 되겠고요. 쉬었으니까 빠르게 갑니다. 자, 바로 이제 4번인데요. 참고로 이제 한자성어는 최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대체로 있어요. 한 99%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는 사전에 없는 성어도 있어요. 약간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한자성어처럼 조합을 하는 건데요. 시험에는 주로 사전에 있어요. 이것도 사전에 있는 거예요. 석화, 불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한자가 살짝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어떤 한자어로는 석사.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죠. 그러나 대학원 보통 한 학기 4, 5학기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석사. 그리고 또 박사가 있죠. 바로 석사 할 때 클 석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열매는 먹지 않는다. 석과 불식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큰 과실을 다 먹지 아니하고 남기는 거. 마치 우리 까치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 열려 있지만 몇 개 남겨두죠. 그래도 다 인간이 먹지 않고 그래 까치가 와서 먹어라.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 특히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먹다가도 나는 배부르네. 자식들 먹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마치 우리가 헌신하고 시혜적이고 약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자손에게 복을 준다. 우리 선조들은 석과 불식의 정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주셨다. 이런 예문을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 석과 불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어가 왜 기출성어라고 했다고요?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 당시 당선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선인의 인터뷰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직접 성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석과불식이라는 성어가 있듯이 결국은 당파, 정파, 이념을 뛰어넘는, 그럼요, 이 지자체장들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 뭐 예를 들어 도민을 위해 또 시민을 위해 군민을 위해 이렇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